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는 많은 도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 원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지원센터부터 연중 주 1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도민 대상 법률 무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후에 우리 경제, 나라의 경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마는 일일 생활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생활 방식 및 산업 구조, 물류 수송 체계 등을 바꾸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충북 경부 IC, 경부 고속도로의 서청주 IC와 오창 IC가 청주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구도심의 여러 가지 원도심의 사실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청주의 교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노선이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도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길로 되어 있고, 이게 중부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중간을 타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오송의 동쪽으로 또 청주의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면 청주 원도심의 상당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노선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을 교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행복도시인 세종시와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의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계획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대안으로 항상 국토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2경부를 주장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 주겠다. 요새 와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2006년도에 확장 예산까지 서가지고 고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중부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도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모든 도시의 경쟁력은 서울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송이 청주에 있다고는 하나 원도심에서 오송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송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청주시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도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KTX 세종역 신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KTX 세종역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입장이시죠? 이거는 불가하고 불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강면, 청원의 부용면의 땅과 인구를 세종시에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국토부가 KTX 세종역 신설 예정지는
고속철도 효율성 저해와 정거장 안전성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번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철도망 사전 타당성 조사가 중인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구축 시에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 현재 30분 소요에서 18분 소요로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는 더 이상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 한번 자료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 자료도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2007년도 5월 2일자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송역으로 한다고 아주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 도와준 우리 주변 지역, 충남이나 충북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청주 지하상가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청주시가 함께 학생과 청년, 일반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방안은 청주시와 또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 창업 공간이나 또는 무슨 교육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1차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지혜를 내서 저걸 살려내야만이 원도심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야 청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사님은 지난 7월 4일 윤건영 교육감님과 함께 충북의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거론됐지만 전국에 자사고가 35개가 있고 영재고가 8개가 있고 국제고가 8개가 있어서 51개가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영재고가 공약이 되었고 이것을 구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청을 중심으로 한 오송에는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 또 이 지역의 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 이 지금 교원대학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조금 더 우수한 인문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들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마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교육감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도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기초학력 증진에 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나 또 성장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시대적 변화나 또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학습력이 중요한데 그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기초학력입니다.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충북의 기초학력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에 2021년 9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3월 초에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위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는 교사의 그 여론 조사가 초등학교는 51.7%, 중학교는 31%,
고등학교 35%의 선생님들이 부진 학생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진단 평가를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또 그 바람직한 사고력 향상에 저해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진단의 결과를 좀 더 공유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중학교 3학년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예. 또 고등학교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지금 현 우리를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실력을 높이자는 것이지 서열화시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셔서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기초학력에 관련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소위 읽기, 말하기, 쓰기 해서 3RS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공약을 수립할 때는 다차원적 평가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명칭을 바꿔서 다차원적 학생 성장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제가 얘기한 그 다차원적 학생 성장 플랫폼은 정확한 진단도 하고 학습 이력 관리도 하고 또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첨단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받아들여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도 하고, 또 지금 나타나는 학생의 관점이나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6월쯤 뭐 이렇게 이제 구축이 끝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거 구축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내년에는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우선 그 학생 성장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몇 개 과목만 해보고, 이 기초학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추가한다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형이 이거를 공유해서 발전적인 그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는 지금도 학생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님들에게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 평가나 그 구체적인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이 주관적인 서술적으로 제공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가기 전까지는 어떤 정도의 뭔지 구체적인 그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까지도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 방향 및 추진 계획과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학교를 그 지역의 문화적 차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공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매각 1순위가 지자체인가요? 아무래도 뭐 다른 매각 방법보다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시설 중 일부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적정 요건을 갖춘 단체인 비영리 교육단체들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면에서는 적극 위원장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요. 도교육청은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자치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시야 상가는 2627.25평방미터로 124개의 점포가 있는 청주의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텅텅 빈 가게로 방치되었던 청주 지하 상가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청주시가 함께 학생과 청년, 일반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하이기 때문에 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보다는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해서 그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젊은이들 시각, 네. 10년, 20년 후에 이 사이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하는 장소, 예. 또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내서 여기를 꼭 와야지 사는 그런 제품. 세계적인 그 유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아주 멋지게 하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명소가 될 수 있다. 뭐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교육감님께서 7월 4일 도지사님하고 합의를 하셨어요. AI 영재학교 관련 뭐 시간 좀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 계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정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잘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그 학습을 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도청에서는 과기부전을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연합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어떻게 어디서 먼저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뭐 이미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하여튼 지사님이 저보다 더 열정적이셔서요. 제가 또 안심이 됩니다. 그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해서 우선은 충북이 유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적당한 정도 경쟁과 화합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와 지사님 제가 모시고 선두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충북 도내 지역 현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선결해야 할 충북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